안녕하세요. 제주 바람분다입니다. 오늘은 생활 낙영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풍수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데 풍수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수업을 들으면서 저 또한 미진했던 부분을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혹시 관련돼서 나침반, 그러니까 나경을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기회에 저와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공부해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활 낙용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초학자를 위한 생활 낙용 사용법이라고 붙여봤고요. 낙용이라고 하면은 풍수용 나침판을 낙용이라 그러죠. 패철이라고도 부르고 나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나경이라는 용어로 풍수 나침판을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저 또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중요한 좌우 정침, 그러니까 나침반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과 북을 일치시키는 방법, 그래야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살펴볼 테고, 그 다음으로는 응용 단계에서 살을 찾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게 나경의 사용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살을 찾는 건데요. 이는 용상팔살이나 팔로사로 항전사를 확인해서 그 방향으로서 묘를 쓰거나 집에 털을 정문을 내지 않음을 풍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이제 뭐 바람의 살이라든가 물의 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피하는 길을 찾는 방법을 나경으로서 찾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도 이제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였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좌우 정침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침판의 남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남북을 일치시키는 것을 좌우 정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나침판이 풍수용 나침판 나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왠지 좀 복잡하잖아요. 이제 복잡한 이 나침판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과 북을 일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드는 것을 좌우 정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좌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풍수에서 보면 좌향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남과 북에서 남과 북 이러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묘지 풍수, 음택 풍수의 경우에 보면은 이 앞쪽을 시신의 머리가 있는 앞쪽을 향이라고 불러요. 향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5로 돼 있으면은 보시면은 나침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북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자, 5,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방향이 이렇게 2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기가 5 좌방향이 머리가 되고 5방향이 발이 될 경우에 이 묘자리는 오자 자향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좌우 정침하는 것과 좌향 해서 그 방향을 잇는 법을 배워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나침판을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요. 다 뭐 풍수 나침판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중국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4층 나침판도 있고 9층 나침판도 있고 뭐 큰 건 뭐 60층 나침판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가장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9층 나침판인데 9층이 왜 9층 나침판이라고 부르냐면은 첫 번째 층이 여기에요.
첫 번째 층이 여기인데 여기는 용상팔살이라는 살을 보는 칸이 되고요. 칸이 되는 층이 되고요. 다음에 2층을 보면은 여기는 팔로사로 황천사를 찾는 층이 돼요. 그 다음에 3층은 사마보행, 4층은 집안정침. 사실 집안정침 이 칸이 제일 중요하죠. 방향을 나타내는 층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좌오 묘유 해가지고 각쪽 동서남북의 이제 방향과 여기 뭐 건손 뭐 이렇게 곤 뭐 이렇게 해서 4개와 8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 이제 방향을 나타내주는 4층 집안정침이라는 층입니다. 5층 천산 72용이라고 부르고요. 6층 인반중심, 그 다음에 7층 투지 60용, 8층 천반봉침, 9층 120분, 정침 120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게 용상팔살. 여기 이제 살을 잡으려면 용상팔살하고 팔로사로 황천살. 사실 우리가 이제 용상팔살하고 팔로사로 황천살을 잡는 방법을 이제 나경으로 이제 찾아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2개의 층을 볼 거고 기본적으로 집안정침이라는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있는 이 층을 사용할 거예요. 또 그리고 인반중침과 천반봉침을 사용할 건데 인반중침과 천반봉침은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 층 중에서 오늘은 5개의 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정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는 이제 좌우정침이 사실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보시면은 빨간 바늘이 가 있는 쪽이 이제 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침판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은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리시면은 이게 좌와 빨간 바늘 맞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검은 바늘이 오와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살짝 돌리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가 좌우 정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정침의 4층을 사용해서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을 보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진이 그나마 이제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이 앞에 사진은 너무 이제 좌우정침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찾다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좌우정침이 안 돼 있잖아요. 좌우정침이 안 돼 있지만 설명을 할 때는 여기가 이미 좌우정침이 된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 방향이 되어 있지만 여긴 좌방향이고 여기가 O 방향이 돼서 좌우 정침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용산팔살이란 그냥 바람과 물이 들어오는 살이에요. 그래서 뭐 묘자리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집의 대문이라든가 집의 큰 창 이제 뭐 현관이나 집을 바라보는 방향을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살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1층에 여기 있죠. 그래서 8개 진인, 신, 유, 해, 묘사, 오 방향을 사용해서 찾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용상팔살 경우에는 좌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묘가 있다고 가정해도 되고 여기가 뭐 집인데 집의 방향이 대문이 여기 있고 그래서 집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도 양택 쪽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신이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만세도 모르시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향방이 되겠죠. 여기가 향입니다. 향. 여기가 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침판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나침판이 요거예요. 나침판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침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은 아니지만 사실 자고 여기가 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좌방향, 오방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향좌를 찾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좌향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 선을 쭉 그어서 보면은 선을 그어서 봤을 때 좀 삐뚤었지만 자 남쪽이 을방향이잖아요. 을방향 위쪽이 신방향 그쵸?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을좌 신향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을좌 신향 아래쪽을 좌를 먼저 읽어요. 을좌 신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용상팔살은 어떻게 보냐면은 용상팔살 첫 번째 칸을 본다 그랬죠? 첫 번째 칸 뭐라고 써 있나요? 신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신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칸에서는 정보만 찾아줘요. 정보만. 이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정보. 자, 다시 네 번째 칸으로 와서 그 정보를 사용해서 신 방향이 어딜까요? 자, 여기죠. 이쪽에서는 정북 방향이 신 방향이네요. 신. 자, 그럼 여기서 안 좋은 용상팔살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묘의 향이나 집에 이제 향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묘자리 같은 경우는 잘못된 살을 향으로 했으니까 잘못된 묘자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반정침하고 인반중침, 천반동침을 볼 거라 그랬는데 네 번째 칸 어떤 걸로 할까요? 여기 예? 뭐 상관없는데 뭐 갑으로 하죠. 갑칸에 보면은 갑, 그다음에 갑이죠. 갑. 뭐 똑같은데 이건 앞으로 조금 가 있고 이건 뒤로 조금 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산을 보는 칸이고요. 6층은 산, 그다음에 8층은 물을 보는 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풍수에서는 산을 음이라고 보고 물을 양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산을 물이라고 보고 산을 양이 음이라고 보고 물을 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한 12도인데 그 음이기 때문에 반인 7.5도를 앞으로 당겨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순방향으로 도와준다 그래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갑은 좀 그 산일 때는 앞으로 음이기 때문에 물일 때는 양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그 방향이 이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을에 아까 신 방향으로 그 용상필살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찾는 거죠. 신 방향에 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살짝 신 방향에 있는 산을 보는 거예요. 산에 혹시 바람이 들 만한 계곡이 산에 계곡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또 역시 잘못 쓰는 거고 또 오른쪽으로 이제 신방향으로 봤을 때 덕수가 있으면 득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즉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이 막 내려오는 곳 있잖아요. 물이 처음으로 이제 내려오는 곳 그 방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6층하고 8층을 같이 사용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그 잘못된 자리에 묘를 쓴 게 되겠죠. 안 좋은 자리죠. 안 좋은 자리에 예로 이제 딱 맞게 됐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좌향인 용상팔살의 경우는 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좌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1층에 신을 찾고 그 신을
4층의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방향에서 향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팔로, 사로, 황천살. 이 역시도 이제 용상팔사라고 사실 이제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은 아까는 이제 1층의 좌를 사용했는데 지금 2층의 향을 사용한다라는 거 말고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공간유 4개 글자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8글자를 해가지고 총 12개의 칸으로 1층, 2층, 아니지? 1층, 2층, 예, 8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는 이 칸을 사용해서 살을 잡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좌우 정침이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좌방향, 여기가 우방향이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좌향인데 아까 이렇게 것처럼 쭉 내리고 쭉 올렸을 때 을신이죠. 을좌신향, 그렇죠? 을좌신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건입니다. 건. 향에 있는 향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건이 방향이 여기죠. 예.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묘의 앞부분을 두면 안 된다. 혹은 대문을 놓으면 안 된다. 이 방향으로 사실 뭐 아까 이 묘자리 같은 경우는 용상필살은 맞지만 만약 그게 없다라고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은 팔로사로 황청살은 피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묘자리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건에서 여기 또 여기 건을 봐서 산과 물을 보는 거죠. 여기 산에 계곡이 있는가 보고 여기 물이 내려오는 덕수가 있는가 보고 이런 게 없다라면은 제대로 됐구나. 혹은 이게 있다면 방향이 잘못됐구나.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용상팔살과 팔로사로 황천사를 찾는 거를 같이 알아봤고요.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그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4층에서 그걸 따로 찾아간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집에 혹시 나침반이나 나경이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서 개인적으로 저기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바람분다였고요. 감사합니다.